때로는 토피처럼 1편. 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고 어깨 축지를 뒤로 젖히다가 옆자리 여자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동면에서 깨어나듯 여자는 움츠렸던 몸을 펴며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타인과 몸을 맞대고 몇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사실 고문에 가까웠다. 여정의 동질감은커녕 어색함을 메울 만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확보할 수 없는 터라. 작은 덩치의 남자였으면 했는데 여자인데다 전기까지 했다. 손거울을 들고 여자는 곧 화장을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힐끔힐끔 거울 속 여자의 눈을 훔쳐보았다. 육중한 덩치를 출렁이며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섰다. 창에 서린 김을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달빛조차 냉기로 여겨지는 동장군의 엄포가 지문의 꼴을 따라 퍼지는 듯했다. 창밖 저 멀리 능선의 일부를 파헤쳐 놓은 채석장이 달빛을 받아 유난히 훤하게 보였다. 능선은 흡사 검은 털과 등가죽을 가진 야수가 엎드려 있는 형상이었고 채석장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큰 상처 같았다. 다쳐 쓰러진 야수가 어둠을 이불처럼 끌어다 덮고 쓰린 고통만큼이나 시린 겨울의 입김을 대지에 개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옆자리 여자가 일어나는 모습이 창에 얼비쳤다. 뒤태가 꽤나 매력적인 여자를 따라 어느새 나도 버스를 나서고 있었다. 바깥은 무척 추웠다.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살같이 떨어져 나갈 듯이 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공기를 거저 호흡하고 있는 것이 괜스레 겸연쩍었다. 경주를 오갈 때마다 늘 머물렀던 이곳에 대해 무지무지하게 무지한 내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의 사람들과 땅, 그리고 하늘, 산, 들, 길, 바람 등에 무관심했다는 자책감 같은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나는 선산에게 공손히 말했다. 여자가 돌아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단박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경쾌한 발걸음을 따라 손에 쥔 비닐봉지가 시계추 마냥 흔들렸다. 솜사탕처럼 하얀 입김을 흘리며 여자는 나를 지나쳐 버스에 올랐다. 선산에게 머쓱해진 감정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나도 여자를 뒤따라 차에 올랐다. 이보게들, 내가 왜 추를 타는지 아나? 이 줄이 바로 꿈길이거든. 만고풍상을 겪은 땅은 이제 그만 밟고 싶다네. 허. 늙은 줄꾼이 소리치는 장면에 맞춰 이사장은 외우고 있던 대사를 그럴싸하게 읊었다. 줄을 디딜 때마다 탄력을 받은 줄꾼의 몸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들리진 않아도 드높은 하늘에 줄꾼의 너털 웃음이 널리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자막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음악과 대사 없이도 진한 감동이 느껴졌다. 참여하지 못했다면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 자막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눈을 떼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다. 방영이 앞당겨졌어요. 원래 본 편성이었는데 부정특선으로 결정했답니다. 기쁜 일이지만 일정이 문제인데 다행히 편집은 끝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열흘 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당장 성우들 수배해서 대사 입혀야겠어요. 엔딩곡을 만들어 녹음까지 하려면 꽤 서둘러야겠군요. 유감독 서두릅시다. 사장님, 동시 녹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에 아예 일정을 잡으시죠. 그래요. 국악팀에게 연락해 놓을 테니까 경주에 다녀오는 대로 진행합시다. 마지막 장면은 그대로 흑백으로 가는 건가요? 세미놀이? 당연하죠.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줄꾼이 발 디딜 때마다 검은고 소리가 효과음처럼 착착 감기도록 잘 부탁해요. 손만 나게 말입니다. 참 유감독. 경주엔 여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40 넘기면 혼사 그거 까다로워집니다. 하. 인연이 통 없네요. 능력 있는 분이 왜 그러시나? 없으면 만들어야지요. 어쨌든 잘 다녀오세요.
큐유 프로덕션의 이사장은 제작자와 총감독의 역할을 병행했다. 그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채탕 일색이던 만화 영화 편성의 창작, 애니메이션이 간간히 방영될 수 있도록 방송국의 담당 PD를 기어이 설득해냈다. 비록 분기마다 한 편이란 조건이었지만 기백만 원에 불과한 수입 애니메이션 틈에 6천만 원이 넘는 제작비를 설득해낸 그의 능력엔 모두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뻔한 경쟁 구도를 바탕으로 하는 고만고만한 판타지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거절하고 토속적인 줄거리와 수작업 위주의 셀 애니메이션만을 고집할 정도로 옛것과 옛 방식에 대한 애착 또한 남달랐다. 이번 편은 남사당패의 줄꾼을 다룬 얼음산이를, 지난 겨울엔 시골집 부뚜막에 숨어 사는 도깨비를 주제로 부뚜깨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작품을 만들었었다. 문제는 시청률이었다. 한 자릿수 시청률 때문에 PD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편성 시간이 큰 문제지만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 꿈을 망치고 있다며 PD 앞에서조차 너스레를 떨었다. 이사장의 지적은 정확했다. 시청률이 낮은 만화 영화 편성 시간대는 광고주들이 마다했고 자신의 아바타가 속한 게임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만화 영화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거라는 요구나 기대 따위는 할 수 없는 시절이 된 것도 사실이었다. 이사장은 제작 과정에도 관여했다. 물론 간섭으로 여기는 스태프들도 적잖았다. 연출 감독과 애니메이터들은 이사장의 그런 열정이 자신들의 영감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가끔 투덜거렸다. 검은고 소리를 효과음으로 쓰자고 했을 땐 모두 경악했다. 음악까지 훈수를 둘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작가들조차 중간 점검을 받아야 했으니 검은고 정도는 협조를 구한 것일 뿐 당사자인 나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외로 기발했다. 검은고를 타는 손가락과 줄꾼의 모습이 절묘하게 어우러졌기 때문이었다. 지하철역에 와서야 사장이 건넨 봉투를 열었다. 경주행 고속버스 왕복 승차권과 깔깔한 5만원권 지폐 20장, 정말이지 악상을 떠올리기 위한 나의 코스까지 꿰고 있는 그는 내가 아는 서울 사람들 중 아마 유일할 것이다. 이거 하나 트실래요? 옆자리 여자가 다소 어정쩡하게 캔 커피를 권했다. 예? 아, 전 괜찮은데 대답과 달리 나는 덥석 손을 내밀었다. 꽤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여자는 슬쩍 경계를 풀며 그만큼의 배려를 보탰다. 고맙습니다. 캔을 받아들고 좌석에 몸을 묻었다. 따끈따끈한 캔이 손바닥을 데우는 동안 잠시 여자를 떠올렸다. 생뚱맞은 생각이었지만 어떡하든 여자의 호의의 마음으로라도 감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세간을 살펴보거나 침대에 슬쩍 누워보거나 하는 따위의 은밀한 염탐일 수 있었다. 불손하게도 여자를 넌지시 침범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맞닿은 어깨로 수작이 전해지지나 않았으면 하며 나는 슬그머니 여자의 담을 타고 넘었다. 어깨의 감촉이 새삼 부드러웠다. 조심스럽게 여자의 살품을 내려다보며 소리나지 않도록 코를 벌름거렸다. 파우더 바른 젖먹이의 살 냄새와 찰진 밥 냄새가 동시에 맡아졌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피돌기가 빨라졌다. 그때였다. 여자가 슬며시 손을 올려 가슴을 여몄다. 단박에 시선을 치운 나는 여자의 육감을 부정했다. 골 깊은 살품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단발머리와 쌍꺼풀 없는 단아한 인상의 검정 뿔테의 안경, 약간 통통한 몸매의 검정 투피스 치마 정장 차림에서 도시를 싸고 돌았던 바람이 느껴졌다. 차고 무심한 듯한 도시인 특유의 분위기처럼 왠지 그런 느낌이 감돌았다. 경주엔 무슨 일일까? 출장이라기엔 주말이 귀향이라기엔 말씨가 걸렸다. 실내등이 꺼지며 버스가 서서히 움직였다. 승객들이 다시 좌석에 몸을 웅크려 넣자 실내를 채우고 있던 음식 냄새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허기 탓이었는지 김밥 냄새만큼은 오래까지 남았다. 아, 그래, 찰진 그 밥 냄새. 뒤쪽으로 좌석을 한껏 젖힌 여자는 앞좌석 등받이에 달린 그물망에 버린 빈캔처럼 누워버렸다. 따지 않은 캔을 들고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엉큼한 상상까지 떠올린 이상 여자 곁에 버젓이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데워진 몸이 식기만을 바랐다. 어쩌면 운명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던 여자와의 시간은 나의 소심함과 함께 날아올라 유리창에 하얗게 서리고 말았다. 휴게소를 빠져나온 버스가 어둠의 궤도를 따라 질주를 시작하자 둥근 달이 나를 쫓기 시작했다. 산비탈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구르다가 다음 능선이 다가오면 훌쩍 뛰어넘기도 하는 달에 도움닫기는 힘차고 날랬으나 공중을 유영할 땐 발레리나처럼 우아했다. 한참을 보고 있자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버스가 아무리 달려도 달과 나는 그대로였고 배경만 흘렀기 때문이었다. 경주엔 자주 가시나요?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달을 보느라 넣어놓고 있던 나는 정신이 번뜩 들었다. 어느 틈에 어깨가 다시 맞닿아 있었다. 우선은 반가웠다.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을 보니 나를 과묵하게 본 모양이었다. 아, 예, 가끔 갑니다. 엉겁결에 달리 대답을 했다. 경주가 집이라고 해야 옳았지만 서울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가끔은 귀성길에 오른 듯한 기분이 들어서였고 경주에 관한 시시콜콜한 질문이라면 피하자는 생각에서였다. 또 가족들 모르게 서학동에 작업실을 겸한 방을 얻어 가끔은 아무런 연락 없이 혼자 지내기도 했으니 굳이 틀린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총각이기에 가능한 자유가 사뭇 느껴졌고 무엇보다 여자와의 대화가 더욱 기대되었다. 저는 처음인데 경주에 연고가 있으신가 봐요. 1시간 남짓 남은 경주까지 여자는 풋잠 대신 대화를 고른 모양이었다. 잠에 골아떨어진 사람들의 숨소리에 섞여 간혹 민망한 신음이 들려오기도 하는 자정. 여자는 작고 조신하게 말을 이었지만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여자의 치마 끝단에 시선을 두고 나는 가끔씩 옆 얼굴을 살폈다.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아닌 것 같군요. 공손을 잠시 접고 미심쩍은 대답을 했다. 반응이 궁금했다. 여자는 대뜸 얼굴을 돌려 정면으로 나를 보았다. 자신을 포함해 현 시점을 개입하는 듯한 표현 때문에 경계와 함께 드러낸 호기심 같았다. 여자의 치마 끝단에서 무릎 사이가 살짝 벌어졌다. 일 때문에 가끔은 그러거든요. 따로 얻어둔 방도 있고 해서요. 내 설명이 의문스러웠는지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여자는 입술을 내민 채 고개만 주걱거렸다. 따로 얻어둔 방이란 표현에서 초행길인 자신의 처지와 연결 지어 민망함을 느꼈거나 발칙한 상상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이번엔 내가 물었다. 경주엔 무슨 일로 바다빗갈의 소리가 궁금해서요.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여자는 대답을 서둘렀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껏 입에 물고 어떻게 참았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따끈한 캔커피를 대접받고도 마음으로만 공손한 척. 살품이나 훔쳐보다 날려버린 기회의 시간이 막 되돌아온 것 같았다. 그건 더없이 반갑지만 가관인 건 여자의 대답 아닌가. 바닷소리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바다빗갈의 소리라니 여자가 처음으로 이상하게 보였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관심을 가장한 조롱이라도 하고 싶어졌다. 빗갈의 소리라면 느낀 말입니까? 실제로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비아냥거리는 느낌을 조심하며 던진 물음은 나도 속을 만큼 진지했다. 그러나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쉽사리 답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양자택일의 단순한 물음이었지만 대답은 그렇지 않을 공산이 컸다. 명색이 빗갈의 소리 아닌가.
시각과 청각을 무슨 수로 연관지어 내게 설명할지가 자못 궁금해졌다. 우리는 어느새 마주보고 있었다. 여자는 더 이상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실내 등이 켜지며 음악을 배경으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천년고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듯한 경주터미널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는 잠시 대화를 멈췄으나 서로의 눈길을 놓치지 않았다. 여자는 내 물음에 대한 설명이 내겐 그 설명에 대해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랄라라 레리 룰루롤로로. 기름진 과메기 대신 고추장과 당근으로 안주 삼던 그녀의 눈이 토끼처럼 빨개졌다. 취하려고 서두는 것도 아닌데 별 대화 없이 우리는 연거푸 잔을 채우고 비웠다. 마지막 잔을 털고 탁자에 턱을 괜. 그녀는 젓가락으로 고추장 종지를 휘저으며 리을로 시작하는 모든 단음절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주당은 분명했으나 음악은 그 발치에도 못 따라갔다. 새벽임에도 주점은 시끌벅적했다. 대부분 근처 대학의 학생으로 보였는데 원룸이 모여있는 지역 탓이기도 했다. 꽤 많은 여학생도 스스럼없이 남학생들과 어울렸다. 이미 벌개진 얼굴로 자취의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보니 한참 때의 나의 모습과 겹쳐졌다. 지나면 그뿐인 바람 같은 것, 그때 알아채지 못했으니 서운한 것은 없지만 떠올릴 때마다 왠지 뭉클해지며 가슴을 아리는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는 청춘의 그때가. 목청 큰 그들의 사투리 때문에 그녀의 노래가 들릴 듯 말 듯했다. 장조와 단조를 넘나드는 멜로디를 읊조리며 들뜬 여행의 분위기를 즐기는 듯 했지만 초면의 남자를 뜸들이며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했다. 딴 데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그녀의 읊조림이 드디어 말로 바뀌었다. 괜찮겠어요? 지금 새벽인데. 하루쯤은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 듯 싶었다. 나가요, 우리. 우리라고 했다. 강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녀와 훨씬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말이었다. 좀 소란스럽네요. 여기가 경주 어디쯤이죠? 털목도리를 두르며 그녀가 물었다. 충효동입니다. 저쪽 다리를 건너면 터미널, 그리고 이쪽이 경주대학 방향. 후후. 충효동 하니까 신라 화랑이 떠오르는데요. 나는 문득 가족이 떠올랐다. 저기, 저 아파트 뒷산에 김효신 장군이 잠들어 계시죠. 내 가족들도 그 아파트에서 곤히 잠들어 있을 시간이다. 우리는 근처를 돌아 손님이 뜸한 카페를 찾아냈다. 주인인 듯 한 40대 여자가 반색을 했다.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에 노을이라는 빨간 네온간판이 다소 멋쩍게 빛을 내며 전율하고 있었다. 대답 안 드렸죠, 저. 양주 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탑해줄 생각은 있었던 거죠? 얼음을 가득 채운 잔에 위스키를 따르며 대답 삼아 조크를 던졌다. 투명한 사각얼음들이 미끄러지며 몽똑한 소리를 냈다. 이름도 묻지 않으시네요. 머리카락을 넘겨 한쪽 귀를 드러낸 그녀가 입술에 대고 있던 잔을 기울이자 촉촉해진 입술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아, 그렇군요. 혜민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통성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성을 빼고 말했다. 그녀의 젖은 입술에서 좀처럼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연이에요. 그녀도 성을 빼고 말했다. 가명일지도 모를 그녀보다는 마르고 가냘프게 느껴지는 이름 연희. 동행한 지 6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알게 된 것 같아졌다. 그녀는 의외로 잘 웃었다. 그러나 웃고 싶은 사람은 정작 나였다. 그녀에게서 유사한 검색 키워드를 얻은 데다 지식인 같은 사이트에서나 구할 수 있는 조언을 듣게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빛깔의 소리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나 역시 애니메이션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던가.
귓가래 소리에 대한 그녀의 탐구가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위한 나의 작곡에 얼마나 영감을 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었다. 일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그녀와의 자리는 어쨌든 내겐 크나큰 덤이었다. 게다가 건강한 남녀의 짜릿한 새벽 술자리가 아닌가. 천년 기억의 일부로 남겨질 나와 나의 터인 이곳 경주에서